다우지수가 28,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 발언이 투자자들을 기쁘게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무역협상은 아직까지는 큰 어떤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것을 두고서 계속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전체적으로 이제 뉴욕 증시에 커다란 호재라든지 특별한 이슈, 새로운 내용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래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작은 기대감에라도 반응을 하면서 다우지수를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중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브라질에게 116조 원을 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대규모 금융 지원을 제의했다라는 얘기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SOC 쪽으로 이제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이제 최대 우호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 이런 식으로 아주 친하게 표현을 좀 하게 되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브라질이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합니다. 올 연말에도 산타랠리가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미 산타랠리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연말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주말입니다. 네, 주말장이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시황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끝난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 물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주식이 밤사이에 잘 있었나, 그것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혹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주식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료를 찾고 다니는 거, 그것은 약간 환자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중독 증세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미친다라는 거,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말에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말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응이 안 되는 거, 그럴 때 걱정을 미리 할 필요 없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주말이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좀 사용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빨리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또 이번 주말을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실 것 같으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28,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이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보면 굉장히 무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려 0.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8,00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죠. 사상 처음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갱신을 이뤄냈습니다. S&P 500도 0.7%대, 나스닥도 0.7%대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유는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주요 당사자들의 낙관적인 발언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무역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다, 그리고 1단계와 관련해서 아직 합의된 것도 없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도 좀 했지만 매우 좋은 진전이 있었고 매우 건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가지 이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미국 쪽에서는 잘 될 거야, 꼭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협상 장소에 대해서 미국 측이 오하이오주를 이야기했었죠. 오하이오를 얘기했었는데, 이 오하이오를 얘기한 이유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팜벨트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 농민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민들에 대한 어떤 인심을 얻어야지 되는데, 그 오하이오에서 농민들의 인심을 얻는다라는 거.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사게끔 만들겠다는 거, 어느 정도 확정을 받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차 협상을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찍어주자, 그런 내용들을
붙여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쁘다,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많이 하죠.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사항을 정리하고 도장을 찍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더 많이 사주면 사주는 거지. 뭐 그것을 금액을 딱 정해놓느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200억 불을 살 수 있는 거고 더 많게 800억 불을 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400에서 500억 불을 딱 찍어서 얘기하느냐.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단 얘기죠. 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미국은 지금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강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국에게는 약간의 족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합의에 대해서는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사들인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서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건데 뭐 10억 불 이렇게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단돈 100달러를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미국에 와가지고 파 한 뿌리 사가지고 가는 것도 너희들이 무역했다 그러면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협의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느냐.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모를 정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미국 측의 요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은 좀 있습니다. 자꾸 말을 많이 바꿨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말 바꾸다 보니까 미국이 믿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런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그 결과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어떤 발언 또는 중국의 발언 이런 행동들에 따라서 주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쨌든 결과론적인 부분은요. 현재 국가들의 경제 성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될 것이다. 특히 이 1차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가들의 경제 성장력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동차를 제외한 10월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는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4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하고 나니까 소매 판매가 0.1% 증가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구라든지 의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등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소비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했고 또 주요 품목들에서는 또 감소하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그다지 썩 좋은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 같은 경우도 이제 0.8% 감소를 하게 되면서 조금 부진한 상황들을 좀 보여줬고요. 제조업 생산도 역시 0.6%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런 모양새들 보게 되면은 네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경제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겁먹을 만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들을 무역 분쟁의 합의가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재가 약간 악재들을 다 억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나야지만이 주가의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제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테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파토가 나버렸다. 안 된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상당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무역 분쟁, 무역 합의에 대한 1차 합의에 대한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다른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지금 방문했어요. 시진핑이요. 미국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까지 방문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브라질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시진핑이 방문을 해서 브라질 대통령을 지금 만났죠. 지금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고, 현재 이제 브라질 수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제 브릭스, 이 브릭스 말 오랜만에 들어보죠. 2000년대 초반에 나오고 나서 쑥 들어간 이야기인데, 브릭스, 신흥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브릭스 펀드 해가지고,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이런 식인데, 어쨌든, 이 브릭스, 브라질과 차이나 이 두 개의 국가가 일단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시진핑이 116조 원을 쏘겠다. 농업, 제조업 쪽에 지원을 해줄 것이고 대부분이 인프라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일단은 브라질이라는 국가 자체가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위기감을 겪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원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특히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게 좀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얻고서 경제협력기구, 즉 OECD에 가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거나 또는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친미로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브라질은. 그런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투자 유치를 하겠다. 116조 원을 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는 와이낫이 되는 거죠. 미국은 우리를 돌봐주지도 않는데 중국이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선물 같은 느낌을 좀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브라질은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양국 관계의 격상. 우리는 이제 정말 엄청난 그냥 우방 국가가 아니라 형제 국가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가관계의 어떤 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이게 금액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16조 원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돈을 냈다라는 것은 대단한 부분이고요. 또 브라질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브라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진핑의 이러한 행동에는 분명히 속셈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속셈이냐면 1대1로잖아요. 1대1로. 1대1로인데 요거는 이제 육상, 해상의 실크로드인데 일단은 육상 실크로드를 가장 먼저 중요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쪽 지역은 미국이 일단 해상을 다 장악했다라고 보고 있고 육상 실크로드를 신실크로드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육로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부 다 이제 미국을 겨냥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중국이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될 곳은 굳이 따지게 된다라면은 저기 아메리카 대륙이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이런 정도의 나라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첫발을 내딛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심기를 또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편으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공포 정책,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안한무인적인 생각이죠. 다른 국가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굉장히 서운해 있는 그런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감성 마케팅 같아요. 그러니까 야 브라질아 너희들 미국 때문에 정말 힘들지 않았어? 우리가 대신 해줄게. 우리하고 친구하자. 그럼 당연히 이 입장에서는 거기다 매달려봐도 어차피 안 해주는데 그럼 중국하고 붙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밀당은 계속하고 있죠.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밀당 계속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계속적으로
포섭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계속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어쭈 이것 봐라 열받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브라질한테 야 중국 말고 우리하고 놀자 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껄끄러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심기를 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우려가 좀 살짝은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런 주변 국가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은 상당히 어쨌든 위협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미국이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약간 전략을 바꾼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올 연말에 산타랠리가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올 연말에 산타랠리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분석가들에 따르면 또 외국 언론들에 따르면은요, 미국 증시가 이미 산타랠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신고가 행진, 사상 최고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최고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손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황을 봐서는 산타랠리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랠리가 일단 미중 무역 협상 때문이든 어쨌든지 간에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무겁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상황들은요, 일단 보여주기식의 어떤 흐름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낙관론적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해본다라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내년도 트럼프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에서는 이제 이 주가 지수가 또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도에 총선이 있듯이 이 주가 지수를 관리하는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할 겁니다. 왜냐면 투자자들 입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미국 401k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만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미국은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농산물을 많이 사들이는 것. 농산물을 사들이게 되면 이 농민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거봐라 트럼프가 해냈지 라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이제 슬슬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이 올라가야지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에서 이제 이런 시동이 좀 걸려야 될 것이다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연말 시즌에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런 산타랠리의 어떤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추세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단기에 올라갔다가 단기에 조정받았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부담을 가진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대응 자체를 매수를 더 확대한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비중을 더 늘려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있겠죠.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이 브라질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식의 결과를 이끌어냈느냐, 어떤 식의 결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연말 시즌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이 미중 협상이 잘만 된다라면 산타랠리가 아니라 내년도 신년도 랠리 1월 효과 전부 다 싸그리 갖다가 주가에 갖다 붙여도 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강해질 수 있는 상승의 포인트가 지금 중요한 재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어떤 원동력에 매달려 있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수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너무 더 빠질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호재가 나와준다라면 그동안 서름받았던 거, 그동안 안 좋았었던 거 전부 다 만회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다루어 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다우지수를 28,000포인트 위로 올려놓으면서 아주 그냥 투자에서 엄청나게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이 모든 악재를 억눌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와중에서 중국이 브라질에 116조 원을 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인프라 쪽이라서 아마도 1대1로 쪽으로 브라질을 깊숙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이제 중국은 미국이 관계를 좀 안 좋게 했을 때 뭔가 보험적인 성격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포섭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구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올 연말에 산타랠리가 찾아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미 산타랠리는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모든 걸 정밀하게 수량화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은 상당한 불리함을 갖고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또 그때그때 변수에 따른 대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50% 올라갔으니까 20% 내려갔고 다시 30% 올라갈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심리를 반영을 해야지만이 성공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주말 시간에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일주일간 힘드셨으니까 행복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는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